어느덧 2022년의 마지막 달이 찾아왔습니다. 도봉구의 구대가 개원한 지도 반년이 지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두 개의 선거와 얼마 전 가슴 아픈 이태원 참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일반 도봉구민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오원석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12월은 차분하게 마음을 정리하는 달로 생각하며 구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세대와 함께 그리고 젊은 청년 자녀를 두고 있는 쌍문 이사동 방학 3동 출신 구의원 고금숙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방금 인사드렸듯이 다음 세대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과 젊은 30대 청년의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5분 발언했던 우리 도봉구 소재 도봉고등학교 폐교 관련한 사항을 이번에는 오원석 구청장님에게 답변을 드리고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익명으로 본 의원에게 도봉고등학교 폐교 후 사용 용도권에 대해서 교육청 소관으로만 치부치 말고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제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취지의 의정활동에 지역 주민으로서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라는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더불어 언론에 의하면 학력 인구 감소로 폐교, 서울 시내 일반 계고 첫 사례라고 합니다. 기초단체와 의회에서 인구 감소를 논의하기에는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만 학교 폐교와 그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정책적 방향과 협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도봉고는 지명을 따서 만든 학교입니다. 비록 학교의 부지에 대해 행정과 권한은 교육청 소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봉구 학생들이 이용하고 학부모는 대부분 도봉구 주민입니다. 건의드립니다. 서울시 교육청 또는 북부교육청과 지역 주민, 학생을 포함하여 향후 도봉고등학교 부지 활용에 대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합니다. 이 건의에 오원석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생각이 앞으로 도봉구 부지에 대해 어떠한 정책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작년 제310회 임시회에서 도봉동 어르신복지관과 도봉 실버센터를 운영하던 휴먼 시큐리티 인터내셔널의 심각한 불법 운영 실태를 지적하면서 구청장과 감사부서에 철저한 사실 확인과 후속 조치를 요구한 바 있으나 개선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휴먼 시큐리티 인터내셔널은 2020년 11월 13일 서울시와의 행정소송 패소로 이사 전원의 취임 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여전히 도봉동 어르신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 복지관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취임 승인 취소된 이사장이 법인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법한 이사회가 불법으로 선임한 도봉동 어르신복지관과 도봉 실버센터의 시설장들이 지금도 재직하고 있고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준예산 편성 기준을 위반하고 과다 지급한 보조금과 인건비는 단 한 푼도 환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도봉 실버센터의 수탁법인이 변경된 것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자 공개 모집에 휴먼 시큐리티 인터내셔널이 지원하지 않은 결과일 뿐 집행부는 어떠한 조치도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도봉동 어르신복지관, 도봉 실버센터에 과다 지급된 보조금과 불법 채용된 시설장과 종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환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실버센터는 2022년 1월 1일부터 한마음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 중인데 집행부의 승인이나 묵인이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수상한 점이 너무 많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마음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단법인처럼 정관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총회를 두고 있어 정관 변경이나 사업 의결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대외적인 효력이 없는 이사의 의결만으로 수탁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사단법인과 똑같이 총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인데 사단법인에는 총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에는 총회 의결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명확한 근거와 규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마음 사회적 협동조합은 수탁 신청 당시 정관에 노인 요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고 2022년 9월 15일에서야 노인 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휴먼 시큐리티 인터내셔널이 장애인 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을 용산구와 강서구에서 수탁받아 운영하는 것이 목적외 사업으로 지적받아 이사 전원에 대한 취임 승인이 취소되었음을 잘 알고 있는 집행부가 처음부터 한마음 사회적 협동조합을 수탁자로 선정하기 위해 형식적인 공모를 진행하였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해 31만 도봉구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21년 8월 도봉 실버센터 수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 자격 및 위탁 조건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에 대한 고용 유지 및 승계를 조건으로 위탁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수탁법인이 변경되었음에도 전 법인에서 불법으로 선임된 문모 씨가 여전히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사회적 협동조합의 시설장과 사무국장 공개 채용 공고문을 보면 사무국장은 10년 이상 경력인데 시설장은 5년 이상으로 사무국장보다 경력이 더 짧고 공립노인전문요양원 경력자를 우대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경력이 겨우 6년 남짓에 불과한 도봉 실버센터의 문모 씨를 채용하기 위해 타 지원자들을 들러리로 세운 형식적인 공개 채용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한마음 사회적 협동조합의 2021년 12월 29일자 시설장 채용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1월 30일 월요일부터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까지 진행한 모집 공고가 공고문의 오해로 인해 긴급하게 재공고해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초 공고문에 오류가 있다면 무효이므로 다시 15일 이상 공개 모집을 해야 하는데 오류가 있는 공고를 유지한 것으로 취급하여 긴급 채용으로 시설장을 최종 선발한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정한 공개 모집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수탁법인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인이 공개 채용 원칙과 지침을 위반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문모 씨를 원장으로 재채용한 것이 문제가 없는지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성, 투명성, 적정성에 합당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도봉구청과 도봉실버센터의 부적절한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도봉실버센터에 2018년부터 2022년 운영위원회 명단을 박땡땡, 김땡땡으로 제출하였고 실명으로 기재한 명단을 요청하자 담당 팀장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구립시설 운영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하고 구청에서 생산한 공적인 정보를 비실명으로 제출한 사유와 애당초 잘못 제출된 자료에 대한 수정된 자료 요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는 명확한 규정과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제출된 운영위원 중 도봉동 어르신복지센터장을 역임한 박땡땡은 2018년부터 휴먼 시큐리티 인터내셔널 운영 산하 시설장임에도 자격을 전문가가 아닌 후원자 대표로 여성임에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일로 표기하여 누군지 알아볼 수 없도록 허위 자료를 작성, 제출한 사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르면 시설장의 친인척, 설치 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 시설장 죄에는 이혼으로 임명, 위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 실버센터의 운영위원 중 김땡봉 위원은 수탁법인 한마음 사회적 협동조합의 등기 이사임에도 2022년 3월 1일 운영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집행부는 법인의 이사임을 알면서도 위촉을 한 것인지 몰라서 위촉을 한 것인지
몰랐다면 운영위원을 해쳐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고질적인 악성 민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청 공무원들은 코로나19 대응, 제설 및 수방 등 비상근무, 그리고 바쁜 현안 업무 등 불철주야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악성 민원들의 폭언과 폭행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민원 및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으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우울증 등 정신의학적 증상 발생으로 휴직하거나 심한 경우 퇴직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2018년 봉화군 소천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엽총 난사 사건은 악성 민원이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고로 젊은 공무원 2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긴급 생계비를 신청하던 출소자가 사회복지 공무원의 얼굴을 가격하여 기절하는 뉴스가 보도되어 충격을 주기도 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크고 작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직원들이 정신적 트라우마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피해 사례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도 조사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의 폭언, 폭행 피해 사례는 4만 6천여 건으로 2019년에 비해 20%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악성 민원에 의한 구체적 피해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계와 뉴스로 전해지는 악성 민원의 사례는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고 뉴스에 전해지지 않는 악성 민원의 고충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봉구도 악성 민원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악성 민원 대응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안부는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지자체 등에 배포하고 활용하도록 권고했고, 서울시에서도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을 자체 제작해 배포해 활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민원 대응 공무원들의 정신적 피로도를 낮추기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본 의원이 지난 9월에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금년에 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소속 공무원들이 더 이상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도봉구가 보호하고 지켜야 할 한 사람의 구민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은 구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일하는 구민의 봉사자일 뿐 구민의 하인은 아닙니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우리 구 공무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근무 환경이 조성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멧돼지 출몰로 인한 주민 피해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근 멧돼지의 잦은 출몰로 구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우리 구는 주거지가 도봉산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어 위험성이 다른 구에 비해 더욱더 높은 상황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9년 20마리, 2020년 25마리, 2021년 14마리, 올해 11월까지는 31마리 포획된 것으로 점차 출몰 개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도봉구에서는 주민 피해를 줄이고자 포획틀 17개 설치, 멧돼지 차단 펜스 2,700m 설치, 엽총 포획 등을 통해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산 국립공원이 있는 도봉구 특성상 멧돼지를 완전히 퇴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멧돼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상 주민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가지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야생동물 피해 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기준 및
절차를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원, 은평 등 4개의 자치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인명피해 시 최대 치료비 500만 원, 사망 시 1,000만 원 보상, 농작물 피해 시 최대 500만 원 보상 등 야생동물 피해 보상에 대한 자치구 조례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봉구도 주민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재원만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2020년도 도봉구에서 멧돼지 출몰로 발생한 인명피해로 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농작물 피해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민 안전 및 피해 보상 등 지방정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건의하오니 집행부는 본의원과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도봉구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열악한 소형 음식점 관련 지원이 있는데 금년 12월 31일부로 종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도봉구는 대형 음식점보다 오래된 생계형 음식점이 관내에 약 3,100개소가 존재하고 있어 금년 말로 무상수거를 종료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소형 음식점 지원 정책을 2023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 여파와 경기 침체로 인하여 도봉구 지역경제 회복이 미비한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형 음식점 무상수거를 지역경제 살리는 큰 틀에서 6개월간 더 연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